사람들은 흔히 은퇴라고 하면 오랫동안 고생했으니 이제는 편안한 삶을 누릴 때가 왔다라는 달콤한 상상을 하곤 합니다. 나름대로 재정도 착실히 모았고 집도 마련해뒀고 아이들도 다 컸으니 더 이상 돈 쓸 일도 없겠지 싶어서 은퇴 후의 인생은 마냥 장밋빛일 거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의외로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은퇴 후 더 큰 어려움에 부딪히곤 합니다. 준비가 부족했던 것도 아닌데 왜 이런 비극이 벌어질까요? 저는 64년생 김 씨라는 분을 예로 들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이분은 회사에서 꽤 오랜 기간 근무하셨고 퇴직 시점에 맞춰 나름대로 완벽하다고 생각할 정도로 준비를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막상 은퇴해보니 예상치 못했던 복병들이 나타났습니다. 한때는 계획대로만 살면 은퇴 후가 평온할 거라 믿었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오늘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은퇴 전 아무리 철저하게 준비를 해도 그 준비는 우리가 생각한 것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전개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여기서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은퇴가 인생의 완성이라거나 본격적으로 모든 걸 내려놓고 쉬는 시점이라고 단정 짓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물론 오랜 세월 직장 생활에 매여 있었고 이제는 쉬고 싶은 마음이 큰 것도 사실이죠. 하지만 쉬는 것만큼이나 어떻게 다시 삶을 채울 것인지 역시 중요하다는 걸 실제 은퇴하신 분들의 사례를 통해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철저한 재정 계획에도 찾아온 공허함 사례 1. 64년생 김 씨가 가장 먼저 이야기해 주신 건 돈이 전부가 아니었다는 부분이었습니다. 은퇴 전부터 꼼꼼하게 저축도 하고 퇴직금 계산도 해보고 주택연금과 국민연금 가입까지 철저히 챙긴 덕에 은퇴 후 살아갈 만큼의 자금은 넉넉하게 마련해 두었다고 해요. 그런데 막상 회사를 그만두고 난 뒤에는 매일매일 새롭게 해내야 할 일이나 맡아야 할 프로젝트가 없으니 내가 과연 어디에 쓰이는 사람인가? 라는 근본적인 질문이 스멀스멀 올라왔다는 겁니다. 김 씨의 말. 처음엔 이제야 자유를 얻었구나 하면서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기분이 길어봐야 두세 달이더라고요. 어느 날 아침에 눈을 떴는데 아무도 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퇴근할 곳도 없고 보고할 사람도 없고 내 업무 능력을 인정해주던 상사나 동료도 없으니 허전함이 갑자기 몰려오더군요. 우리는 흔히 은퇴를 노는 시간쯤으로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내 정체성을 어떻게 다시 설정하느냐의 문제와 직결됩니다. 직장인은 아무래도 회사라는 조직 안에서 역할을 수행하며 성과를 통해 자존감을 유지하게 되니까요. 그런데 갑자기 조직을 떠나면 그동안 내가 쌓아온 직장인 정체성이 한순간에 사라져 버리니 마음 한구석이 텅 비는 느낌이 드는 겁니다. 좋은 경제적 준비도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내가 앞으로 어떤 존재가 되고 싶은가, 내 삶의 의미는 어디서 찾을 것인가를 생각하는 게 더 중요할 수 있다는 점이에요. 미리부터 내가 어떤 봉사활동을 할지, 어떤 취미나 목표를 설정할지 등을 고민해두면 은퇴 이후의 삶을 조금 더 의미 있게 채워나갈 수 있습니다. 2. 은퇴 후 창업의 함정에 빠진 사람들 사례 2.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이야기는 퇴직금과 모아둔 자금을 통해 은퇴 후 창업을 시도했다가 어려움을 겪은 분들의 사례입니다. 일명 은퇴 창업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퇴직 후 무언가 자기 사업을 시작하려는 분들이 의외로 많으시죠? 그런데 창업 경험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그동안 내린 상사의 결제, 회의실 프레젠테이션, 회사 밖 클라이언트 미팅 같은 걸 사업 감각이라고 착각해버리면 생각지도 못했던 함정에 빠질 수 있습니다. 64년생 김 씨와 함께 은퇴 후 교류를 나누게 된 동갑내기 지인 이모 씨는 바로 그런 실패 사례였습니다. 대기업에서 30년 가까이 영업 마케팅 업무를 해온 분이라 처음에는 나처럼 베테랑 영업맨이 고깃집 하나 못하겠어? 라는 마음으로 뛰어들었다고 해요. 물론 본인은 회사를 다니면서 습득한 노하우가 창업에도 먹힐 거라고 굳게 믿었겠죠. 이모 씨의 말. 내가 음식점을 해서 망할 줄은 생각도 못했어. 회사에서는 영업도 잘했고 상도도 받았고 내가 마케팅이랑 고객 응대는 전국 9급이라 생각했거든. 근데 실제 장사판에 들어가니까 전혀 다른 문제였어. 내가 잘한다고 생각했던 일들이 사실은 회사라는 조직과 브랜드 파워, 그리고 동료들의 도움이 뒷받침되어 가능했던 거더라고.
현실적으로 대기업에서 마케팅을 했다 해도 중소형 개인 매장의 운영 방식은 완전히 다른 영역일 때가 많습니다. 게다가 창업 초기에 드는 투자 비용, 운영비, 인건비, 건물 임대료 등은 한 달만 매출이 밀려도 손익분기점이 무너질 위험에 노출됩니다. 가장 큰 문제는 오랜 직장 생활 속에서 이미 몸이 안정된 월급 체계에 익숙해져 있다는 겁니다. 가게를 차렸다고 해서 당장 매일 수입이 안정적으로 생기는 게 아니니까요. 교훈 은퇴 후 창업은 충분한 준비와 시장 조사가 뒤따라야 합니다. 내가 회사 생활을 이렇게 했으니까 하는 자만심을 버리고 실제 점포 운영을 하는 사람들의 생생한 경험담을 듣고 철저히 분석해야 합니다. 그리고 한번 창업했다고 해서 무조건 그 길로 밀고 가기보다는 상황이 맞지 않을 땐 빨리 손절하고 다른 방안을 찾을 수 있는 유연함도 필요합니다. 3. 가족과 인간관계의 균열 사례 3. 64년생 김 씨가 가장 가슴 아파했던 건 회사 생활에만 매달리느라 정작 가족과의 유대 관계를 깊이 쌓지 못했다는 점이었어요. 많은 분들이 저와 비슷한 상황일 거예요. 젊었을 때부터 새벽같이 출근해서 밤늦게 귀가하고 주말에는 피곤해서 집에서 쉬거나 잠만 자는 패턴이 반복되다 보면 가족들과 얘기할 시간 자체가 없어지잖아요. 그러다 보면 은퇴가 가까워질 무렵 가족들과의 관계가 써먹써먹한 수준으로 남아버리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김 씨의 말. 은퇴 후에는 아내와 매일 얼굴 보면서 알콩달콩 살 줄 알았는데 막상 시간을 같이 보내다 보니 내가 얼마나 소통이 서툴렀는지 새삼 깨달았어요. 예전에 워낙 회사 일에 시달려서 집에서는 대화도 제대로 못했는데 이젠 회사도 없고 일도 없으니까 온종일 아내에게만 의지하게 되더라고요. 처음엔 좋았는데 점점 사소한 것에도 서로 화가 날 때가 많아졌어요. 뭔가 내가 가족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꿈꾸긴 했지만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하는지 전혀 몰랐던 거죠. 실제로 은퇴 후 부부 사이가 급격히 나빠져서 별거하거나 심지어 이혼하는 케이스도 종종 보도됩니다. 황혼 이혼이라는 말이 괜히 생긴 게 아니죠. 상대방 입장에서는 그동안 어느 정도 독립적인 생활 패턴에 익숙해져 있었는데 갑자기 남편 또는 아내의 종일 집에 붙어 있으면 서로 생활 리듬이 충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부모 자식 간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그동안 바빠서 따로 떨어져 살던 아이들과 한 집에 다시 살게 된다면 서로 가치관이 달라서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교훈 은퇴 전에 가족과 시간을 더 많이 보내면서 평소 대화를 통해 서로의 생활 패턴과 생각을 맞춰보는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은퇴 후 하루아침에 가족에게 기대기보다 은퇴 전에 조금씩 함께할 수 있는 여가 활동이나 소소한 대화 시간을 늘려보는 거죠. 가족에게도 나도 이젠 일에서 벗어나고 싶어라고 솔직히 털어놓고 앞으로 어떻게 살고 싶은지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공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은퇴 후 삶을 위한 현실적 팁과 마무리.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은퇴는 단순히 회사를 떠나거나 경제활동을 그만둔다는 뜻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인생에서 큰 전환점이죠. 64년생 김 씨가 전해준 가장 충격적이면서도 중요한 교훈은 은퇴 후에도 새롭게 뭔가를 배워야 하고 계속 스스로의 가치를 확인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다음 몇 가지 팁을 간단히 정리해 볼게요. 경제적 준비. 연금, 퇴직금, 개인 저축 등 현금 흐름을 구체적으로 계산해 보세요. 단순히 자금 마련에 그치지 않고 내 생활비는 월 얼마면 충분한지 구체화해 두면 좋습니다. 정체성 찾기. 회사를 떠나면 직장인이라는 정체성을 잃게 됩니다. 무의미한 시간을 보내지 않기 위해 은퇴 전후로 꾸준히 할 수 있는 취미나 봉사활동, 공부 등을 미리 구상해 보세요. 인간관계 확장. 가족과 시간을 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외의 사회적 관계망도 필요합니다. 회사에서 만난 사람들 말고도 취미나 동호회, 지역사회 활동을 통해 새롭게 사람들을 만나고 교류해 보세요. 새로운 일을 찾기. 꼭 창업이 아니더라도 파트타임이든 자원봉사든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이 어딘지 찾아보세요. 은퇴 후에도 일과 연결되면 삶의 활력이 생기고 새로운 목적 의식이 생길 수 있습니다. 가족 간의 소통. 은퇴가 가까워지면 배우자나 자녀와 미리 충분히 상의하세요.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각자는 어떤 역할을 할지, 생활 리듬은 어떻게 맞출지 등을 구체적으로 얘기해 보는 게 좋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은퇴 후에도 삶의 만족도를 지켜나갈 수 있다는 건 실제 은퇴자를 만난 많은 전문가들도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은퇴란 게 생각보다 훨씬 빨리 다가오고 준비할 게 정말 많아요. 그런데 아무리 준비해도 예상과 전혀 다르게 흘러갈 수 있다는 걸 염두에 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은퇴는 또 다른 시작이라는 겁니다. 64년생 김 씨처럼 재정도 넉넉하고 평생 직장 생활을 했던 분도 막상 은퇴를 하니 새로운 갈등과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누구도 완벽한 은퇴는 장담하기 어렵다는 뜻이겠지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두려워만 하기보다는 조금 더 솔직하게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가족과 진솔하게 대화하고 필요하다면 다시 세상과 연결될 수 있는 통로를 찾아봐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언젠가는 맞닥뜨릴 은퇴, 미리부터 마음가짐을 다듬고 실행 가능한 계획을 세우고 주변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눠두면 훨씬 부드럽게 넘어갈 수 있을 겁니다. 왜 망했을까? 라고 질문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그 망함을 줄이고 다시 일어설 방법을 찾을까? 를 함께 고민해 보는 것이야말로 현명한 은퇴 준비의 첫걸음이 아닐까요? 은퇴는 종착점이 아니라 아직 많은 가능성이 열려있는 새로운 출발선입니다. 서로 격려하고 배워가면서 더 나은 미래를 그려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